BTN이 한국 불교 원로 스님부터 해외 불교 지도자들까지 총망라하는 비대면 온라인 대중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과학, 심리학, 인문학 전문가들도 초청해 증문즉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시작된 자비순례가 어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난 극복을 향한 서원이 8만 대장경의 호국정신과 만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당선인의 불교 인연과 불교 문화 지원 방안을 소개합니다. 전통사찰이 종부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하촌 주민과 상인들도 개정세법이 사찰과 지역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당사가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로 지정됐습니다. 주지 법은 스님은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폭력이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처음으로 경기도의회가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연과 군부를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BTN 불교TV가 한국 불교 원로 스님부터 해외 불교 지도자들까지 총망라하는 비대면 온라인 대중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불교, 과학, 심리학, 인문학 등의 전문가들도 초청해 증문즉설하는 무차설법 대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강제된 시대에서 스승의 가르침에 목마른 불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뤄낼 고품격 대중 강연이 준비됐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온라인 대중 강연 고 인사이드 마음을 바꾸는 시간.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스튜디오나 스튜디오에 준하는 가설 법당에서 대형 모니터로 대중들과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30분 이내의 강연 또는 법문과 60분 내외로 증문즉설도 함께 진행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무차설법 대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사진은 불자들이 평소 만나기 힘든 큰 스님들부터 젊은 수행자들, 과학, 의학, 심리학,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수행자들뿐 아니라 뇌과학자, 심리학자 등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통찰해내는 전문가들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주제들을 점검합니다. 홍창진 천주교 광명성당 주임신부 등 이웃 종교계 열린 지성들도 초청돼 포용과 화해,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간의 대화의 장도 마련됩니다. 고인사이드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대중 강연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 시대를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고인사이드 마음을 바꾸는 시간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욕망과 감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우리가 놓인 상황, 내면의 갈등, 자연과 사회 문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다뤄보는 겁니다. 특히 물질 세계의 탄생에서 생각과 의식의 출현, 자아의 발생, 이를 둘러싼 철학적, 종교학적, 심도 있는 고찰을 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 자리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고인사이드라는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마음 수행이라는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을 구하는 그런 대중 강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마음 챙김 명상과 한국 전통의 간화선 수행, 심리학적 연구에 이르는 다양한 수행 전통을 논의하는 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주 2명의 라이프 멘토가 진지한 주제를 쉽고 명쾌한 언어로 풀어낼 고 인사이드에 참가하려면 전화나 BTN 불교TV 홈페이지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511km 자비순례 대장정을 회항한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팔만대장경이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시 모였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정신과 팔만대장경의 호국 정신이 만난 현장,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전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걸음을 이어온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지난해 10월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11km의 대장정을 무사히 회항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시작된 자비순례가 어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다시 발을 내딛었습니다. 종단의 중흥이 사회의 평온으로 나아가기를 동참 대중 모두 부처님께 고하오니 섭수하시어 곱고 너른 길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방역의 만전을 기해 봉행된 자비순례에는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주지현흥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종회의원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순례단이 흔들림 없이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해주이신 자성큰 스님의 진중한 의지가 단단하게 담겨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 동안 쉼없이 홍유동 계곡을 흘러온 해인의 맑은 물처럼 이 거룩한 행사가 향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고 무탈한 순례길이 되기를. 입제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간소하게 진행됐고 상월선언에서 준비한 죽비가 해인사에 전해졌습니다. 해인사 자비순례는 사부대중의 국난 극복을 향한 서원이 팔만대장경의 호국 정신과 만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해인사는 부처님 가르침이 봉안된 법보 종찰입니다. 오늘 상월선언 수미산 원정대가 이끌어가는 자비순례의 길, 일보일배의 걸음마다 염념보리심, 염념자비심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출발한 자비순례는 해인사 소리길을 시작으로 총 8km를 걷고 장경각 팔만대장경을 돌아 대적광정 앞마당에서 회항했습니다. 상월선언 해주 자승스님은 무사히 순례를 마친 사부대중에게 팔만대장경 모형 경판을 선물하고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불교의 화두를 풀어낼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일꾼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당선된 가운데 두 당선인의 불교 인연과 후보 시절 내세운 불교문화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하경목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어제 보궐선거에서 천만 시민의 일꾼으로 당선됐습니다.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돌아선 민심의 선택은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후보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당장 코로나19 지원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첫 연등회 개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불교계는 선제적으로 연등회를 대폭 축소하고 조계사에서 연등회 유네스코 기념식과 연등 부패를 간소하게 치르는 등 온라인을 통한 연등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혹시 일을 하게 된다면 상황을 판단을 해서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에는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 멀찌감치 앞섰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돌아선 부산 시민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정관 스님에게 받은 법명 진국을 후원의 명칭으로 쓰고 진제 대종사에게 지산이란 법명을 받을 정도로 불교와도 깊은 인연을 가진 박형준 당선인은 불교 청년 문화 강화에 지원도 밝혔습니다. 불교라는 측면과 전통 문화라고 하는 측면을 조화롭게 이어주는 게 필요하고 청년 문화가 좀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쪽에 혹시 좋은 기획이 있으면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21개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 의원을 뽑는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정책 선거보단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성과 탈환의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정권 심판, 분노의 투표 이렇게 정리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개선했느냐가 결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년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제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 될 텐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지 않은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에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전국 전통사찰이 종부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하촌 주민과 상인들도 개정된 세법이 사찰과 지역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로 불자 마을을 만들고 사찰과 마을의 경계를 허물며 지역 상생의 모델이 되고 있는 양양 낙산사. 개정된 세법에 낙산사도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등 공공개발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며 낙산사는 지난해에만 2년 새 3배 가까이 오른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지역민의 걱정이 더 큽니다. 결국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그대로 오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부세를 더 내면서까지 주민을 살게 하는 것도 사찰로서 이제 주지스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고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어쨌든 계속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해오셨는데. 낙산사 아랫마을 사하촌 전진 1, 2에는 3만 5천 제곱미터, 만여 평에 80여 세대, 35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 세대로 연간 적게는 5만 원 내외의 임대료를 내며 수십여 년 동안 살아왔고 그마저도 미납이 많다고 합니다. 마을 옆 상가는 걱정이 더 큽니다. 코로나로 손님도 없는 상황에 세금 걱정까지 더해진 겁니다. 상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셨어요. 한 40% 정도. 이게 종부세가 올라간다고 보면 우리 임대료가 다시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죠. 모든 것을 약자의 편에 서서 하시는 건데 저는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여 동 가운데 큰 평수의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반 씨가 내는 임대료는 월 30여만 원으로 도로 반대쪽 개인과 비교하면 낙산사 상가 임대료는 3배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함께 상생을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사찰 토지는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아니거든요. 말이 임대지 낙산사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현재의 종부세를 내기에도 빠듯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낙산사는 재산세를 제외하고 종부세만 최소 4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계종은 시행령 개정 후 낙산사뿐 아니라 법주사와 보훈사 등 주요 교구본사가 7배 내외, 종부세를 내지 않던 용주사와 신흥사, 통도사 등은 최대 9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업법, 문화재보호법을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수행 환경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창건 이후 토지를 공유하며 상생해온 지역민과 사찰이 인상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가불관계의 갈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지난 금당사는 1300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백제 고찰로 임진왜란 당시 전라북도 의승군 본부가 있었던 호국사찰인데요. 마이산 입구에 펼쳐진 금당사 벚꽃길은 벚꽃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당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2개로 솟은 봉우리가 말의 귀와 같은 형상이라며 이름 붙여진 전북 진안 마이산입니다. 산초입에 위치한 금당사는 임진왜란 당시 전라북도 의승군 본부가 있었던 호국사찰로 조선 숙정 때 모셔진 금당사 괴불탱은 보물 제126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당사 입구에는 3km 남짓 길이의 벚꽃길이 펼쳐져 있어 전라북도 벚꽃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원지대인 탓에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 4월 중순까지 예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이산이 벚꽃길도 이쁘다고 해서 왔는데 사찰도 진짜 이쁘고 잠시 쉬었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꽃 구경은 물론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금당사에 머물며 자연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9년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 사찰로 선정돼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운영 사찰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정식 운영 지정 사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당사가 템플스테이 사찰 도량으로서 지역사회에 많은 어려운 이런 시기에 많은 좋은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금당사는 마이산의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소확행을 주제로 마이산 걷기 명상 트레킹과 호흡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주지 법은 스님은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힐링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그 종교인들을 떠나서 누구나 와서 이 자연 속에서 그 템플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포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템플스테이로 보다 손쉽게 일상에서 벗어나 산사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마이산의 아름다운 꽃과 자연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군부의 폭력이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처음으로 경기도 의회가 미얀마 유학생들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연과 군부 규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삶을 다룬 민중가요 그날이 오면이 한 미얀마 청년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어 여러 명의 미얀마 청년들이 촛불을 들고 무대에 올라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노래를 합창합니다. 국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미얀마 학생들이 현지 상황을 알리고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어제 경기도의회를 찾은 겁니다. 유학생들은 현재 제한미얀마 유학생연합회를 결성해 본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의회가 유학생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를 기원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행사 미얀마의 봄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의원, 미얀마 유학생 등이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 폭력에 굴하지 않는 5월 광주 시민들의 저항과 투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아파합니다. 이날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습니다. 미얀마 유학생들은 본국에서 자행되는 군부의 폭력을 알리고 이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며 민중가요를 불렀습니다. 1980년대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먼저 경험한 도의원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연을 마친 유학생들은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돕고 있는 한국 불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도회 하거나 같이 시위대에 동참하거나 전화근무 지금 부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얀마 학생으로서 도움에 대한 감동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학생들은 군부의 통신 제한 등으로 본국에서 학비를 조달받지 못하고 있어 제한미얀마 유학생연합회 공식 단체 등록을 통해 우리나라 각계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산청 가피암 극락전이 조계종 원로의원 여산 암도대종사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산청 가피암 극락전은 지난 4일 주지 일정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암도대종사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암도스님은 숨길을 잘 닫고 숨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불교인데 사람들이 밖으로 구하느라 분주하다며 숨길 따라 마음 공부를 지어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주지 일정스님은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수행과 기도로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지 일정스님은 참석 대중들에게 암도스님에 져서 숨길 따라를 나눠주며 불교 공부에 도움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부산 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제2회 불화모사 단청전을 개최했습니다. 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4일 전통불교 회화 과정과 문화재 수리 기능자 과정, 단청 과정을 마친 47명의 수료생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제2회 불화모사 단청전을 개최하고 석가모니 후불탱을 비롯해 백이 관음도와 율곡사 괴불 등 총 47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동명대 정홍섭 총장은 우리 내면의 부처님을 불화와 모사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형상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행이라며 그동안 수강생들을 지도하신 교수님들과 평생교육원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시청 제3전시실에서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4월 8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